안녕하세요.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질문 예술학교 나다움 인문학교를 운영하는 안상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성격 유형을 검사해주고 그리고 어떤 소통 관련된 문제 또 인간관계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 관리 그리고 어떤 소통과 공감 관계 리더십 등등 그 애니어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강의를 하는데요. 근데 만나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그 실제 애니어그램에서 추구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9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성격 유형을 찾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성격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찾아서 또 이해하고자 하는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통을 좋게 하기도 하고 관계를 개선시키기도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실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애니어그램 자체는 성격 유형론이라고만 규정 지으면 굉장히 작은 영역으로 이거를 가두게 되는 셈이거든요. 사실 애니어그램을 애니어그램을 처음 이렇게 세상에 알리고 했던 구르지예프나 그 밑에 어떤 나란조, 이카조 이런 분들 그 당시에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공부하고 활용하고 했던 분들의 어떤 의도나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그냥 9가지 성격 유형으로 규정짓고 또 그런 걸 이해하고 하는 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어떤 인류의 성장, 인간의 성장, 특히 그 성공 너머의 어떤 영적인 성장 같은 형이상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애니어그램에 대한 것들을 지금도 물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단계에 있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애니어그램을 전할 때 9가지 성격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실질적인 데이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팁, 정보 이런 것들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할수록 그런 성격 유형 자체로만 성격 유형론이라는 걸로 그렇게 한정 짓기에는 애니어그램의 어떤 뜻이나 그런 가치가 더 숭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성격 유형을 공부해서 그것으로 어떤 소통과 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매우 유용한 그 실용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나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상대의 성격 유형을 내가 알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결국 어떤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런 그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사실 전문가분들조차도 처음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성격 유형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진단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이겠구나 라고 예측하고 진단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사실 그렇게 예측하고 내가 이제 미리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이겠구나라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오히려 이 상대방을 내가 더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서 서로 알아가려고 하는, 이해해 가려는 그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 주는 정보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뭔가요? 그 사람의 가령 호구조사를 해서 어디 살고 식구가 어떻고 집이 어디 있고 이런 정보들을 알아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세일즈의 도구를 쓴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 관계를 맺는데 그 모든 정보들을 활용한다면 훨씬 그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것도 내 성격을 알고 상대의 성격을 이해해 가면서 서로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또 어떤 통찰을 갖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고, 그런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쌓여가면서 좀 더 인간다운, 인간적인, 사람다운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9가지 성격 유형을 계속 공부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잖아요.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접근하는 방식, 또 관계 맺는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머리형일 수도 있겠구나, 가슴형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장형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짐작을 한다면, 그 사람과 소통할 때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 그리고 어떤 동기부여, 그리고 내면의 욕구,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하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에도 내가 추측하고 예측하는 것보다 서로가 서로를 오픈하면서 신뢰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서로 물어보고 답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답변을 듣고, 그럼 이러이러한 것을 추구하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오픈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삽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이 사람도 그에 합당한 반응을 저한테 해주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그러면 굳이 우리가 진단지를 작성하고 이 사람의 성격 유형이 무엇이다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진단지 자체는 또 자가 진단이기 때문에 자기가 진단한 것이라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못 보고 자기 탐색이나 자기 이해 정도가 낮은 경우엔 그 작성한 진단지 자체에 대한 그 신뢰도가 또 높지 않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에 대해서 어떤 성격인지 체크해 달라고 하는 게 좀 더 그 정확도가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분들께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9가지 성격 유형을 이해하고 그 9가지 성격 유형을 가지고 어떤 영업이든 세일즈든 비즈니스든 그런 쪽에 활용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겠죠. 어떤 고객 관리 차원에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 관리하는 것, 조직 관리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유용적인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차원에서 머물지 마시고 이 사람 그 성격 유형 너머에 이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신성, 본성, 본질, 그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서로가 알아가고 이해해 간다면 훨씬 풍요로운 그런 삶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목적, 그리고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